왜 밥을 줄였는데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떨리고 밤마다 갈증이 나시나요? 왜 약을 챙겨 먹어도 눈앞이 침침하고 다리에 힘이 빠질까요? 더 답답한 건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밥을 더 줄이래요. 운동을 더 하래요. 약을 더 먹으래요. 그런데 말이죠. 정작 혈당은 꿈쩍도 안 하잖아요? 아침에 재면 140, 저녁에 재면 160.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현식입니다. 30년 동안 당 대사와 췌장 회복을 연구해 온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사례를 보며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혈당이 잡히지 않는 진짜 이유는 밥이 아니라 췌장의 피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도 쉬지 않고 달리면 고장 나잖아요? 췌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게 10년, 20년 계속되면 결국 지쳐버립니다. 공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밥을 줄이고 단 것을 끊어도 췌장이 지쳐 있으면 혈당은 절대 안정되지 않아요.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데 이 공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면 결국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약만 늘리는 게 아니라 췌장을 쉬게 해주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단돈 2,000원으로 약보다 빠르게 혈당을 80까지 낮춘 4가지 채소 루틴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채소는 췌장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마트 가면 누구나 살 수 있는 평범한 채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천지 차이예요.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50에서 90으로 뚝 떨어지셨어요. 어떤 분은 손끝 저림이 사라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대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만 따라 하시면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떨어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방법으로 수백 명의 혈당을 안정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비슷한 증상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70세 박영희 님이 떠오릅니다. 10년 넘게 당뇨로 고생하시며 밥은 반으로 줄이고 단 것도 거의 끊으셨죠. 그런데도 혈당은 150을 넘나들었고 손끝이 시리고 밤마다 갈증이 심했습니다. 박영희 님은 매일 약을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셨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지는지 답답해 하셨어요. 아침마다 혈당을 재는데 숫자가 140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팝도 안 먹고 과일도 안 먹고 그렇게 참았는데 말이에요. 박영희 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된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 한마디가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눈빛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보였거든요. 10년 넘게 싸워왔는데 질 것 같다는 그 표정이 잊히지가 않아요. 저는 박영희 님께 약을 더 늘리기보다 췌장을 쉬게 하는 식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아침엔 우엉차 한 잔, 점심 전엔 적상추 샐러드, 저녁엔 미역초 한 접시로 시작하는 간단한 루틴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런 걸로 혈당이 잡히겠냐고요? 약도 소용없는데 채소로 뭐가 바뀌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단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95로 안정되었고 이젠 손주와 산책도 거뜬히 다니십니다. 박영희 님이 전화하셔서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혈당이 100 밑으로 떨어졌대요.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데 다리가 안 저리고 숨도 안 차더래요. 이 작은 변화가 박영희 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손끝 저림도 사라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변화였죠. 약은 혈당 숫자만 떨어뜨리지만 이 방법은 몸 전체가 살아나는 느낌이래요. 박영희 님이 이제는 친구들한테 자랑하신대요. 나 혈당 잡았다고요. 약 안 늘리고 채소로 잡았다고요.
친구들이 다들 놀라면서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한대요. 그만큼 효과가 확실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네 가지 채소가 췌장을 되살리고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실천 루틴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정보가 모두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언제 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수천 가지 방법을 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확실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췌장을 회복시키는 네 가지 채소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박영희 님도 그냥 평범한 70세 할머니예요.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려드린 네 가지 채소를 순서대로 드신 거예요. 우엉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엉 좋아하세요? 아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식감도 질기고 맛도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우엉이 혈당에는 보물이에요.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이눌린이 혈당 상승을 막고 췌장 피로를 줄여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눌린은 물에 녹는 식이섬유인데요. 장에서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줘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혈당이 확 치솟는 걸 막아주는 거죠. 일본 오사카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10g의 우엉을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평균 16% 낮아진다고 해요. 10g이면 우엉 한 뿌리의 3분의 1 정도예요. 그리 많은 양이 아니죠. 그런데 이 작은 양이 혈당을 16%나 낮춰주는 거예요. 68세 김성래 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하루 한 잔의 우엉차로 공복 혈당을 130에서 100 아래로 낮추셨어요. 처음엔 그냥 차 한 잔으로 뭐가 바뀌겠냐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입이 덜 마르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김성래 님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엉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사흘째부터 소변 색깔이 맑아지더래요. 전에는 아침 소변이 진하고 거품이 많았는데 우엉차 마시고 나서는 맑아지고 거품도 줄었대요. 이게 혈당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신호거든요. 우엉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껍질째 얇게 썰어서 살짝 볶은 뒤 따뜻한 물에 우려서 하루 한 잔 드시면 됩니다. 껍질에 영양이 많으니까 벗기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쓰세요. 흙이 묻어 있으니까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 씻으면 돼요. 우엉 볶을 때 팁 하나 드릴게요. 기름 없이 그냥 마른 팬에 볶으세요.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볶으면 고소한 냄새가 나요. 이 상태에서 물 500ml에 우엉 10g 넣고 10분 정도 끓이면 돼요. 색깔이 연한 갈색으로 우러나오면 완성이에요.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함량 때문에 너무 진하게 끓이지 마세요. 연하게 우려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연하게 드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차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커피 대신 우엉차 한 잔으로 바꿔보시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커피는 카페인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특히 설탕이나 프림 넣으면 더 안 좋고요. 이어서 깻잎 이야기를 해볼게요. 깻잎은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죠? 쌈 싸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깻잎이잖아요. 그 향이 참 좋아요. 그런데 깻잎이 향만 좋은 게 아니에요. 혈당에도 엄청 좋아요. 깻잎에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췌장의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작용을 도와줍니다.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인슐린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염증부터 잡아야 하는 거죠. 로즈마린산이 바로 그 역할을 해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8주 동안 깻잎을 꾸준히 먹은 그룹을 관찰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18%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요. 인슐린이 있는데도 세포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문은 있는데 열쇠가 맞지 않는 것처럼요. 깻잎이 이 열쇠를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66세 최명자님은 매일 깻잎 5장을 참기름에 버무려 드시고 공복 혈당이 120에서 90으로 떨어졌습니다. 최명자님은 원래 깻잎을 좋아하셨는데 혈당에도 좋다는 걸 알고 나서는 매 끼니 빠짐없이 드셨대요. 그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혈당이 확 안정되더라고 하셨어요. 최명자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깻잎을 매일 먹으니까 입맛도 좋아지고 변비도 없어졌대요. 전에는 사흘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는데 깻잎 먹고 나서는 매일 시원하게 본대요. 이것도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장이 건강해야 혈당도 안정되거든요. 깻잎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생깻잎을 참기름과 간장에 살짝 묻혀서 반찬처럼 매 끼니 곁들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름이에요. 기름 없이 그냥 드시면 깻잎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든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조금만 넣어서 버무려 드세요. 깻잎 무칠 때 팁 드릴게요. 간장에 식초를 조금 넣으세요. 식초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깨소금도 뿌리시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깻잎 5장에 참기름 1티스푼, 간장 반 티스푼, 식초 몇 방울이면 완성이에요. 여러분은 깻잎을 어떤 방식으로 즐기시나요? 쌈으로 드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무쳐서 반찬으로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쌈으로 먹으면 밥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반찬으로 먹는 게 혈당 관리에는 더 좋아요. 이제 적상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적상추는 샐러드로 많이 드시죠? 그 빨간 색깔이 참 예뻐요. 그런데 그 빨간 색깔이 그냥 예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혈당을 잡아주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적상추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포만감을 줍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적상추를 식전에 섭취하면 혈당 급등이 20% 완화된다고 해요. 식전에 먹는 게 핵심이에요. 밥 먹기 전에 적상추 샐러드를 먼저 드시면 나중에 밥을 먹어도 혈당이 확 오르지 않습니다. 위에 먼저 채소가 깔려 있으니까 당이 천천히 흡수되는 거죠. 60세 정미경님은 점심 전에 적상추 샐러드를 먹으며 복부 둘레가 4cm 줄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정미경님은 원래 점심을 급하게 드시는 편이셨는데 샐러드부터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줄고 혈당도 잡히더라고 하셨어요. 정미경님이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샐러드 먹고 나서 밥 먹으니까 배가 금방 불러서 밥을 반 공기만 먹게 되더래요. 전에는 한 공기 다 비웠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고 혈당도 안정된 거예요. 일석이조죠. 적상추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참기름과 식초를 소량 넣어 샐러드로 만드세요. 식초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적상추 한 줌에 방울토마토 3개, 오이 반 개 썰어서 넣고요. 참기름 1티스푼, 식초 반 티스푼, 소금 약간 넣어서 버무리면 돼요. 다만 설탕이 들어간 드레싱은 피하세요. 시판 드레싱은 생각보다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오히려 올릴 수 있어요. 마요네즈도 칼로리가 높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참기름과 식초만 넣으세요. 깔끔하고 혈당에도 좋아요. 여러분은 식전 샐러드를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점심 전에 적상추 샐러드 한 접시로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한 달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역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역은 다들 미역국으로 드시죠? 생일날 먹고 산후조리할 때 먹고요. 그런데 미역을 초무침으로 드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미역초가 혈당에 얼마나 좋은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미역의 수용성 섬유질과 식초의 아세트산이 식후 혈당 급등을 완화합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끈적끈적한 섬유질이 있어요. 이게 장에서 당을 감싸서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요. 여기에 식초까지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국제영양학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미역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10% 향상된다고 해요. 미역만 드셔도 좋지만 식초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탄수화물 분해를 늦춰주거든요. 74세 박상철님은 저녁 식사 전에 미역초를 드시고 밤중 혈당이 135에서 95로 떨어졌습니다. 박상철님은 원래 밤에 혈당이 높아서 잠을 설치셨는데 저녁에 미역초를 먹기 시작하면서 밤중 혈당이 안정되고 숙면을 취하게 되셨대요. 박상철님이 말씀하시길 전에는 밤 2시쯤 되면 갈증이 나서 깨고 화장실도 가고 그랬대요. 그러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서 아침까지 뒤척이곤 하셨대요. 근데 미역초 먹고 나서는 아침까지 푹 주무신대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잠도 깊게 오는 거예요. 미역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불린 미역에 식초와 채소를 버무려 첫 반찬으로 드세요. 저녁 식사 시작할 때 미역초부터 먹으면 이후에 먹는 음식의 혈당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른 미역을 물에 10분 정도 불리면 부피가 엄청 커져요. 불린 미역 한 줌에 오이 반 개채 썰어 넣고요. 당근도 조금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좋아요. 여기에 식초 2티스푼, 간장 1티스푼, 참기름 반 티스푼 넣고 버무리면 완성이에요. 통깨도 뿌리시면 고소해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은 식초를 소량만 넣으세요. 식초가 너무 많으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를 절반만 넣으시고요. 대신 레몬즙을 짜서 넣으셔도 좋아요. 레몬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저녁에 미역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미역국은 자주 드셔도 미역초는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부터 저녁 첫 반찬으로 미역초를 드셔보세요. 미역국도 좋지만 미역초가 혈당 관리에는 더 효과적이에요. 이 네 가지 채소는 약보다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히 췌장을 되살립니다. 우엉은 아침에, 깻잎은 매 끼니마다, 적상추는 점심 전에, 미역은 저녁에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됩니다. 하루 3번 밥 먹을 때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네 가지 채소가 그 폭을 줄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우엉차로 시작하면 췌장이 편안하게 깨어나요. 점심 전 적상추로 혈당 급등을 막고 깻잎으로 인슐린 작용을 돕고 저녁 미역초로 밤새 혈당을 안정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완벽한 하루 루틴이에요. 이제 이 채소들을 하루에 어떻게 배치하면 좋은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같은 채소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 아침엔 우엉차 한 잔, 점심 전엔 적상추, 저녁엔 미역초로 순서를 정하세요.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하루 동안 혈당이 오르는 패턴을 고려했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우엉차로 췌장을 깨우고 점심 전 적상추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저녁 미역초로 밤중 혈당을 안정시키는 거죠. 여러분, 혈당이 언제 제일 높이 오르는지 아세요? 아침 식사 후예요. 밤새 굶었다가 아침에 밥 먹으면 혈당이 확 치솟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 30분 전에 우엉차를 마시는 게 중요해요. 췌장을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점심은 어떨까요? 점심은 보통 양을 제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전에 적상추 샐러드로 배를 좀 채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적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자연스럽게 혈당도 안정되고요. 저녁은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이에요.
저녁 먹고 나서는 활동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혈당이 오르면 밤새 높은 상태로 있게 돼요. 이게 합병증을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저녁 첫 반찬으로 미역초를 드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두 시도하지 말고 하루 한 가지씩 늘리세요. 갑자기 네 가지를 다 하려면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처음부터 다 하려다가 사흘 만에 포기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시작하세요. 월요일엔 우엉차만 드시고 수요일엔 깻잎을 추가하고 금요일엔 적상추를 더하고 일요일엔 미역초까지 완성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가면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지거든요. 서서히 몸에 익혀야 해요. 67세 김용호님은 이 방법으로 석 달 만에 당화혈색소를 7.2에서 5.8로 낮추셨어요. 김용호님은 처음에 우엉차만 드시다가 일주일 후 깻잎을 추가하시고 또 일주일 후 적상추를 마지막으로 미역초를 추가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네 가지가 다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셨대요. 요일별로 메모를 붙여 실천하세요. 냉장고나 식탁에 오늘은 무슨 채소를 먹을지 적어두면 잊어버리지 않고 챙길 수 있어요. 작은 메모지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메모지에 이렇게 써보세요. 월요일 우엉차, 화요일 우엉차, 수요일 우엉차 더하기 깻잎 이런 식으로요.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 6시 반 우엉차, 점심 11시 반 적상추 샐러드, 저녁 5시 반 미역초 이렇게 알람을 설정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자연스럽게 생각나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채소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제일 쉬운 거부터 시작하세요. 우엉차가 제일 쉬워요. 그냥 물 끓여서 우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우엉차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근육 손실을 막으려면 밥은 완전히 끊지 말고 소량 유지하세요. 많은 분들이 혈당 때문에 밥을 아예 안 드시는데 그러면 근육이 빠지고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밥을 너무 줄이면 오히려 혈당이 요동치거든요. 저혈당이 왔다가 반동으로 고혈당이 오는 악순환이 생겨요. 72세 이순자님이 그랬어요. 혈당이 무섭다고 밥을 완전히 끊으셨는데 한 달 만에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지셨어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손에 힘도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밥을 다시 드시라고 했어요. 대신 반 공기만요. 밥의 절반은 유지하되 채소로 먼저 포만감을 채우세요. 밥 반 공기에 채소 반찬을 듬뿍 드시면 영양도 챙기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혹시 밥을 너무 줄여서 더 피곤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밥을 조금 늘리고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밥도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시면 더 좋아요. 백미는 혈당을 빨리 올리지만 현미는 천천히 올려요. 현미에 보리, 콩, 수수 같은 잡곡을 섞으면 더욱 좋고요. 처음엔 현미가 거칠어서 힘드실 수 있으니까 백미 반 현미 반으로 시작하세요. 약을 드시는 분은 식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채소의 섬유질이 혈당을 급격히 낮추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거나 혈당약을 여러 종류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65세 정수만님은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데 제 방법을 시작하고 나서 저혈당이 몇 번 왔대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해서 인슐린 용량을 조금 줄였어요. 그랬더니 저혈당 없이 혈당이 안정되더래요. 식단을 바꾼 첫 주에는 아침과 저녁 혈당을 체크하세요. 혈당 변화를 직접 기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노트에 날짜별로 혈당 수치를 적어두면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엉차를 마신 날과 안 마신 날의 혈당을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확실히 느껴질 겁니다.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이렇게 기록해 보세요. 날짜, 아침 공복 혈당, 아침 식사 메뉴, 점심 전 혈당, 점심 식사 메뉴, 저녁 전 혈당, 저녁 식사 메뉴, 자기 전 혈당. 이렇게 일주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여요.
어떤 음식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물 마실 때 팁 드릴게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세요. 1시간에 한 번씩 반 컵 정도 마시는 게 좋아요.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안 돼요.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려요. 아무리 음식을 잘 챙겨 먹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당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산책하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69세 박철수님은 매일 저녁 산책을 하시는데요. 식후 30분 뒤에 20분 정도 걸으신대요. 그랬더니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되더래요. 전에는 식후 혈당이 180까지 올랐는데 산책하고 나서는 140 정도로 떨어졌대요. 운동이 혈당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산책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너무 천천히 걸으면 효과가 적어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세요. 옆 사람이랑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는 것도 좋아요. 수면도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고 최소 6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미역초를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밤중 혈당도 안정돼요. 71세 최영애님은 원래 불면증이 심하셨는데요. 저녁에 미역초를 드시고 나서 잠이 잘 오더래요. 미역의 마그네슘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혈당이 안정되니까 밤에 갈증도 안 나고 화장실도 덜 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방을 어둡게 하시고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더우면 잠을 설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담배는 절대 금물이에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꼭 끊으셔야 해요. 담배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간에서 당 조절을 방해해요. 특히 소주 같은 독한 술은 혈당을 급격하게 변화시켜요. 68세 김동수님은 매일 소주 반 병씩 드셨는데요. 술을 끊고 나서 혈당이 확 안정되더래요. 전에는 아침 공복 혈당이 150이었는데 술 끊고 2달 만에 110으로 떨어졌어요. 술 끊기 힘드시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시고 양도 반으로 줄이세요. 이제 남은 건 꾸준함입니다. 이 루틴을 한 주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처음 며칠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덜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70세 안미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고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날 수 있대요. 그리고 낮에 졸음도 안 오고 머리도 맑대요. 이게 혈당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예요. 다음은 이 모든 변화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오늘 배운 4가지 채소, 우엉깻잎적 상추미역초는 약보다 부드럽게 췌장을 회복시키고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밥을 끊고 약만 믿는 상식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혈당 관리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을 만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약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약은 혈당 숫자는 떨어뜨리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못해요. 췌장이 지쳐 있으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췌장부터 회복시켜야 해요. 잘못된 관리로는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피로가 쌓이지만 올바른 채소 루틴을 실천하면 췌장은 다시 숨을 쉽니다. 췌장이 회복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고 혈당이 안정되고 합병증 위험도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약이 아닌 음식으로 얻는 진짜 건강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계속 높으면 혈관이 망가져요. 눈 혈관이 터지면 실명하고, 콩팥 혈관이 막히면 투석해야 하고, 발 혈관이 막히면 절단해야 해요. 이게 당뇨 합병증이에요. 무서운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이 건강해지고 장기들이 재기능을 해요. 눈도 맑아지고 콩팥도 튼튼해지고 발도 건강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70세 박영희 님은 4가지 채소로 공복 혈당을 150에서 95로 낮추셨고, 68세 김성래 님은 우엉차 한 잔으로 손끝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66세 최명자 님은 깻잎 반찬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셨고, 74세 박상철 님은 미역초로 밤중 혈당을 잡으셨어요. 이 모든 변화는 단 2,000원짜리 채소로 시작됐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하신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엉차 마시고 깻잎 드시고 적상추 샐러드 먹고 미역초 드신 거예요. 한 달, 2달, 석 달 이렇게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건강식이 아니에요. 동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평범한 채소 4가지로 여러분의 혈당을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아요. 혈당 재는 게 두렵지 않아요. 숫자를 보면 뿌듯해요. 100 아래로 떨어진 혈당을 보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 있어요. 등산도 갈 수 있어요. 여행도 갈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혈당을 잡았을 때 얻는 진짜 행복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침에 우엉차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한 잔이 혈당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커피 대신 우엉차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췌장은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우엉차를 끓이세요. 우엉 10g에 물 500ml 넣고 10분 끓이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한 잔 드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한 잔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4가지 음식과 피해야 할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를 먹어도 나쁜 음식을 계속 드시면 소용없거든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혈당 관리가 완성됩니다. 라면에 밥 말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거 혈당 폭탄이에요. 빵에 주스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위험해요. 어떤 음식 조합이 혈당을 폭발시키는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꼭 보셔야 해요. 그리고 혈당을 잡는 황금 시간대도 알려드릴게요.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달라져요. 아침에 먹으면 괜찮은데 저녁에 먹으면 위험한 음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음 영상에서 다 공개할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30년간 수천 명을 만나며 확신하게 됐어요. 혈당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바뀐다는 것을요. 오늘 어떤 채소부터 실천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첫걸음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겁니다. 우엉차 마셨다, 깻잎 먹었다, 적상추 샐러드 먹었다, 미역초 먹었다, 뭐든 좋아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혈당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이제 희망을 가지세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채소로 혈당이 잡힐까? 근데 직접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수백 명이 성공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혼자 하시지 마시고 가족이랑 같이 하세요. 남편, 아내, 자식들이랑 같이 드세요. 온 가족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좋은 건 나눠야죠.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건강하세요.